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인구 1억 명당 약 만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누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추가 등록을 받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150만 명 이상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승객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년 무료 항공권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내 30개 주나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연방 지원금까지 받고 있어 주민들에게 대규모 환급에 나서는 주정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이 돌파 감염이 인구 1억 명당 약 10,000건 정도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접종 인구가 늘면 돌파 감염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성인 2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보도에 박남주 기자입니다. 예방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소수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4월 30일 기준 완전히 접종을 마친 약 1억 100만 명의 미국민들 가운데 1,252건의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밝혔습니다. CDC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돌파 감염자 중 27%인 2,725명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들이었고 10%인 995명은 입원했으며 2%인 160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DC는 4월 30일 기준 약 1억 10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미 전역에서 감염률이 높았던 만큼 돌파 감염자도 비교적 많았을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4월 23일에서 30일 사이 미 전역에서 약 35만 5천 건의 확진자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CDC는 미국에서 허가받은 백신들은 매우 높은 효능을 보이고 있지만 인구 대부분이 백신을 맞아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백신을 완전히 접종해도 돌파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완전히 접종을 마친 미국 성인의 인구가 5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길에서 마주치는 18세 이상 성인 2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한 번 이상 접종을 한 미국민 전체 인구도 49.7%로 50%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완전히 접종을 마친 미국민은 전체 인구의 39.7%, 10명 중 4명은 어린이를 포함해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 번 이상 접종을 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61.8%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인구의 70%에게 한 번 이상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까지 8.2%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각 주들은 백신 접종소까지 차량을 제공하고 백신 복권 행사를 여는 등 백신 접종률 높이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우한 누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정보당국에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누출돼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파됐는지를 전면 재조사해 90일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사고로 누출됐는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것인지를 미국이 본격 규명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고에 의한 누출과 전파인지 아니면 자연 발생적 전염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 정보당국에 전면 조사 노력을 배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정보당국은 사고 누출설과 자연 발생설 등 2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쪽 가능성이 높은지를 조사해 90일 안에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지구촌을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놓고 2가지 시나리오가 널리 화제돼 왔습니다. 하나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 있는 실험실에서 사고로 누출돼 박쥐 등 동물에 의해 인간으로 전파돼 지구촌 전체를 초토화시켰다는 우한 바이러스 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로 부르며 우한 누출설을 기정사실화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 급속도로 퍼졌다는 설입니다. 미 전염병 연구의 대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다만 누구도 100% 확신하지 못할 뿐이라고 발언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면 재조사 지시에 앞서 최근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우한 누출설을 집중 제기해왔습니다. 하비에르 베사라 미 보건장관은 WHO 회의에서 앞으로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의 전면 재조사를 예고해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잘못으로 누출돼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과 WHO는 공동 연구를 통해 우한 실험실에서 사고로 누출됐을 가능성을 일축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는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정보당국의 전면 재조사에서 우한 사고 유출설의 증거를 제시하게 될 경우 WHO의 신뢰성이 추락하고 미중 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8월 15일까지 추가 등록받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2달 반 동안 150만 명 이상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월 보험료가 1인당 $50씩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ACA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째, 지난 2월 15일부터 ACA 오바마 케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별 등록을 받기 시작해 8월 15일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2달 반 동안 150만 명 이상 ACA 오바마 케어에 추가 등록해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차원의 헬스케어.gov를 통해 36개 주 출신 100만 명 이상이 추가 등록했고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등 주별로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개 주들에서는 아직 주별 통계를 내지 않았으나 50만 명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가입하고 있는 36개 주에서 추가 등록자들이 가장 많은 주는 플로리다로 26만 4천 명이나 되며 텍사스 18만 명, 조지아 6만 7,500명으로 오바마 케어에 반대했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어 퍼플 스테이트로 바뀌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5만 5천 명, 버지니아 2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화당 우세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 2만 7천 명, 테네시 2만 5천 명, 미주리 2만 2천 명, 오하이오 2만 1천 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주별로 독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14개 주는 아직 추가 등록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연방 차원 못지않게 쇄도하고 있어 2달 반 동안 50만 명은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5일까지 추가 등록이 계속되기 때문에 ACA 오바마 케어에 추가 등록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미국민들이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추가 등록자들은 물론 기존의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미국민 1200만 명 중에 900만 명 이상이 바이든 미국 구조기획법에 따라 4월부터 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900만 명 이상은 매달 내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프리미엄, 즉 월 보험료가 1인당 $50씩 낮아진 것으로 백악관 측은 확인했습니다. 또한 디덕터블도 1인당 $50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 확대를 올해와 내년까지 2년 동안만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인적 인프라 미국 가족 플랜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 경품 행사를 엽니다. 경품은 동반 1인과 함께 1년 동안 취향지 어디나 횟수에 관계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료 항공권인데요. 응모 방법도 간단해서 승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혜택과 응모 방법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각 주와 기업들이 백신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 항공사 유나이티드도 무료 항공권을 걸고 승객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CBS 머니워치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6월 셔트 플라이라는 이름의 특별 경품 행사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행사의 경품은 무려 1년 무료 항공권입니다. 추첨은 7월 1일로 5명을 추첨해
당첨자는 동반 1인과 함께 전 세계 유나이티드 항공 취향지 어디든 갈 수 있는 무료 탑승권을 제공받게 됩니다. 당첨된 무료 탑승권은 1년간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6월 한 달간 30명에 대해 미국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목적지에 상관없이 2장씩 제공합니다. 모든 당첨자는 1등석 포함 좌석 등급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올해 여름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등의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응모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해당 항공사의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백신 접종 카드를 찍어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응모자는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 프로그램 기존 또는 신규 회원이어야 합니다. 회사 측은 해당 계정에 백신 접종 증명을 하게 될 경우 이벤트 참여는 물론 향후 비행기 탑승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6월 22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 18세 이상 미국 거주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형 기업뿐 아니라 각 주정부들도 백신 접종 독려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어제부터 7월 4일까지 최고 4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백신 복권 행사를 열고 있고 오하이오주도 총 상금이 100만 달러에 이르는 백신 복권 행사를 개최해 백신 접종률을 높인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 내에서 30개 주나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연방 지원금을 받고 있어 주민들에게 독자 현금 지원 부양 체크나 감세 조치를 취하는 등 대규모 환급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자녀가 있는 가구당 $1,100를 지급키로 한 데 이어 뉴저지와 오레건 등 민주당 지역으로 현금 지원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화당 지역에선 주로 감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비틀대던 미국 내 각 주 지역들이 예기치 않은 예산 흑자에다가 연방 지원금까지 겹쳐 남는 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갖가지 조치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나 통상 6월 말에 끝나는 현 회계년도에 예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주지사가 발표한 곳만 보더라도 캘리포니아는 무려 $757억 흑자를 냈고 버지니아는 $5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의해 배정된 $3,500억 연방 지원금 가운데 각 주정부들은 $2,000억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플로리다 등 대형 주들은 $82억, 조지아와 버지니아 등은 $42억 연방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지사들과 주의회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사업체에 현금 지원 부양 체크를 보내거나 세금을 인하하는 환급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흑자를 계기로 가구당 연소득 $75,000 이하이면 성인 $600, 자녀 $500를 합해 최대 $1,100의 체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500씩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7월에 보낼 예정입니다. 오레건은 $3억 90만 명의 주민들에게 $300씩 보내는 방안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지난 2월에 이미 선두주자로 EITC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1인당 $300, 가구당 $500를 지급한 데 이어 추가 제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주의회 특별회의를 개최해 $5억 흑자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확정할 예정이어서 6월 중에는 주지사 등의 제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공화당이지만 중도파이고 캘리포니아, 뉴저지, 오레건, 버지니아 등은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로 현금 직접 지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화당 우세 지역들 중에서 아이다호는 $5억 흑자를 기록했는데 $50씩의 리베이트 체크를 보내주는 동시에 지역 세율을 6.925%에서 6.5%로 인하키로 했습니다. 몬태나도 세율을 6.9%에서 6.7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등 공화당 지역에서는 주로 감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주들은 연방 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로 해직시켰던 주 공무원 120만 명의 상당수를 충원하는 데 사용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공화당 측이 바이든 사회 인프라 플랜의 총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재원 마련 방안인 법인세 인상 대신에 $3,500억 주정부 지역정부 지원금을 도로와 교량 등 시설 개선에 전용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방문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6개월째를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됐는데요. 최근에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역시 아시안 증오 범죄가 발생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의원님께서 또 상당히 아시안 증오 범죄 법안을 이제 마련해서 확정짓는데도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법안 시행으로 과연 우리 그 아시안 증오 범죄 같은 것을 차단하거나 줄이거나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런 레솔루션이라든지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congressionally recognized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 증오 범죄는 이 코비드 때문이 아니고, 코비드 때문에 좀 더 증가했지만 이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finally the legislators are paying attention.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함으로써 갑자기 범죄가 스탑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좋은 대책이 갑자기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We have to be realistic. We cannot legislate hate out of people's hearts and minds. 중요한 거는 individual responsibility를 통해서 이 범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과 왜 안 되는 것과, 또 제가 이 법안을 같이 공동 발의함으로써 제가 achieve 하고자 했던 그 의지는요, 이걸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에이시안들이 이 미주 사회에 얼마나 큰 공을 기여하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우리 커뮤니티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 에듀케이셔널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법안에 참석하게 된 거고요. 아시다시피 그 하우스 주디셔리 커미티에서 저나 미셸 스틸 의원님이 나가서 얘기를 했던 것도 우리 의회에 우리의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을 때, as a leader of our Asian community, I felt the need to do what we needed to do. 한미 관계, 한미 동맹, 백신 협력을 비롯해서 정말로 다리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활동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좀 더 그 한미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강화하는 그런 대화의 창구가 새로 들어온 바이든 애드미니스트레이션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의회에서 저희 4명의 한국계 이제 의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거기에 국제관계위원회 3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또 제가 저희 법안도 지금 그 상정을 해놨지만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이산가족 등에도 우리 그 한인들이 포함돼야 된다, 그런 문제, 또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비핵화라든지 아니면은 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 차원에 우리가 이 얘기를 거론할 때 북한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그 대화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첫 번째의 첫 걸음이 이런 저희들에게는 중요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적은 스텝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에 코리안 아메리칸 이산 가족도 상정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노스코리아 스페셜 언보이를 빨리 임명을 해달라. 그러면서 그 스페셜 언보이가 이런 북핵 문제, 인권 문제, 또 한미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 또 그 가족 상봉할 때 거기에 그 negotiation, cooperation, 또 facilitation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차세대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그 보관 같은 걸 갖고 계신가요? 어떤 것도 하고 돕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지금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이제 한인들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제 아시안들이 정계에 진출하고 싶다는 이제 그 퓨처 리더들이 있으면 저희들을 많이 이용을 해달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I welcome anyone, and I'm willing to do what I can to be able to lead by example and represent our community to be a strong advocate that the community deserves. And I think that's what we need to do. WKTV 시청자를 포함한 워싱턴 한인들에게 인사 말씀이나
안녕하세요. WKTV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39지구, 캘리포니아 39지구를 대표해서 미 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영킴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이 워싱턴 DC 이쪽에 계시는 그 동부에 계시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큰 성원과 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의회에서 한미 관계라든지 또 한인 커뮤니티의 또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